김수현 9번 출격하고 9번 돌아온 자살 특공대원의 이야기. 서장, 수치의 무게. 2005년 8월 15일 종정이념일 서울의 작은 찻집에서 83세의 김수현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6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쥔 손가락이 가늘게 떨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왜 6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까?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후 3세 26명이 꽃잎처럼 새우러져 갔는데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9번 출격해서 9번 돌아왔습니다. 모두 기계 고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특공대원으로서 죽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살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는 죽음이 명예였던 시대에 살아남는 것을 강요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충효사상, 체면, 그리고 인생무상, 모든 것이 응축된 가장 가혹한 생존자의 기록입니다. 제1장, 진해기지, 1945년 4월. 진해 해군 항공기지, 경상남도 남부, 1945년 4월. 이곳은 자살 특공대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제5항공함대, 제3 어다태 부대, 김수현 2등 비행병주 22세, 영식 52형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엔진의 굉음을 듣습니다. 5번째 특공 출격이었습니다. 리슨 기록은 명확합니다. 1945년 4월 12일 오전 6시 32분 영식 52형 기체번호 327 조종사 김수현 목표 미 함대 오키나와 주변 해역. 그의 무릎에는 흰 천에 쌓인 천인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해 주신 것. 1000명의 여인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한 행운의 부적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기를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는 것이 기도가 되는 이것이 특공대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엔진이 시동됩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지상 요원들이 손을 흔듭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젊은 목숨이 쓰러져 갑니다. 김수현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식 전투기는 활주로를 질주합니다. 시속 120km, 140km, 160km. 기체가 떠오르는 순간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칩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러나 고도 500m에 도달했을 때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커덩, 덜커덩. 오일 압력계의 바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엔진 온도가 상승합니다. 기체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또 인가. 김수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였습니다. 해군 항공본부의 기밀 기록에 따르면 1945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해기지에서 출격한 특공대의 약 23%가 기계적 문제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부품 부족, 정비 불량, 연료 품질 저하. 패전 직전의 일본군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김수현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또 살아남는 수치를 보여주고 말았다. 제2장 귀환자의 고뇌. 특공대원이 기지로 귀환하는 것. 이는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김수현이 경납고로 돌아오자 정비병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귀환자는 실패자였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존재. 사령실에서 상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5항공함대 사령관, 우카키 마토메 중장의 부관, 하시모토 소좌, 김이병조, 보고하라. 네, 고도 500m에서 엔진 부조,
오일 압력 저하로 귀환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시모토 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정비병의 보고에 따르면 엔진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있었다. 귀관의 조종 미스는 아니다. 하지만 소장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귀관은 오늘까지 4번 출격하여 4번 귀환했다. 이번이 5번째다. 부대의 사기에 관련된다. 귀관의 존재가 다른 대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김수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내일 재출격 준비를 하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것이 귀관의 의무다. 알겠습니다. 김수현은 거수경례를 하고 사령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무릎이 떨립니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 혼자만 살아남는 것인가? 특공대원의 평균 나이는 21세, 6살 때였습니다. 가장 어린 대원은 17살이었죠. 그들은 모두 기꺼이 죽으러 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수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출격 전날 밤에 울었다는 것을, 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썼다는 것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떨고 있었다는 것을. 죽고 싶지 않은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충효사상은 이 감정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김수현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6조 다다미 방을 4명의 대원과 함께 쓰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혼자뿐입니다. 3명의 룸메이트는 이미 산화했습니다. 벽에는 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최영호, 이민우, 모두 22살 이하, 모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수현은 그들의 사진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나 혼자 살아남아서 정말 미안해. 제3장 6번째 출격. 운명의 반복. 압도적인 적 전력이었죠. 오전 5시 30분. 출격 준비. 정비병들이 기체를 최종 점검합니다. 김수현의 영식 전투기는 기본 4212. 지난번과는 다른 기체입니다. 정비 주임인 박상진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이등병주, 이 기체는 완벽합니다. 어젯밤 제가 밤새워 정비했습니다. 엔진, 연료 개통, 유압 모두 완벽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산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 상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동정과 그리고 뭔가 다른 것, 선망일까요? 그도 자살 특공대를 지원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거절당했죠. 정비병으로서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내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상사님. 김수현은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250kg 폭탄이 기체 하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고 적함의 몸통 박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 6시 15분 출격 명령. 24대의 영식 전투기가 차례차례 이륙합니다. 김수현의 영식 전투기도 활주로를 가속하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편대를 짜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오키나와까지 약 380km. 영식 전투기의 최대 속도는 시속 540km이지만 폭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는 시속 320km 정도. 약 1시간 15분의 비행입니다. 고도 4,000m, 구름 위를 납니다. 아침 해가 아름답습니다. 대장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들려왔습니다. 전기 적 함대 발견까지 편대를 유지하라. 문 장구를 빈다. 김수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번에야말로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비행 시작 42분 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연료계의 바늘이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건 김수현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 탱크 압력 저하, 연료 누출의 사인이었습니다. 젠장, 그는 무전으로 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여기 김수현, 연료 계통에 이상,
연료 누출 가능성 귀환을 요청합니다. 무전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장의 차가운 목소리. 김수현, 내 놈은 또냐? 허가한다. 귀환하라. 우리는 임무를 계속한다. 편대에서 이탈하여 김수현은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연료계의 바늘은 시시각각 내려갑니다. 기지까지 닿을 수 있을까?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고 연료를 절약합니다. 진하의 기지가 보였을 때 연료는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착륙, 엔진 정지. 김수현은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정비병들이 달려옵니다. 연료 탱크를 점검한 박상진 상사가 얼굴을 파랗게 질려보고 했습니다. 연료 파이프 연결부에 균열이 있습니다. 제조 불량입니다. 이건 김이등 병조의 책임이 아닙니다. 김수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소재 따위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또 살아남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날 밤 24대의 영식 전투기 중 귀환한 것은 김수현을 포함해 2대뿐, 22대가 산화했습니다. 미 해군의 기록에 따르면 구축함 1척이 손상, 사상자 43명, 22명의 목숨과 맞바꿔 구축함 1척을 손상시킨 것뿐 이것이 자살 특공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제4장 7번째, 8번째, 9번째 절망의 연쇄 가우번 귀환. 김수현은 기지에서 저주받은 남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의 존재가 불길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젊은 대원이 김수현에게 속삭였습니다. 김이등 병조님, 당신은 신에게 보호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악마에게 저주받은 겁니까? 김수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만이 살아남는 것일까? 왜 기계는 항상 고장나는 것일까?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9번 연속으로 기계 고장을 겪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해군 항공본부의 전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진하의 기지에서 출격한 자살 특공대원 1036명 중 3회 이상 귀환한 자는 18명뿐. 그중 9회 귀환한 자는 김수현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전우는 차례차례 산화하고 새로운 대원이 보충되고 또 산화해갑니다. 김수현만이 계속 남았습니다. 사령부에서도 그의 처리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유지한 중장은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수현은 용감한 병사다. 그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부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오금방송. 종전 김수현은 살아남았습니다. 320명의 전우가 산화하고 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제5장 60년의 침묵 수치를 안고 김수현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전사자의 유족이 검은 상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로운 전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수현은 그들의 앞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살 특공대였는데 살아남은 사람이래.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김수현에게는 단도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자살 특공대원이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영식 전투기의 조종석, 엔진의 굉음, 그리고 기지에 귀환했을 때 그 차가운 시선. 또 돌아왔나? 수치를 알아라서 내 놈만이 살아남아서. 꿈속에서 산화한 전우들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박철수, 최영호, 이민우, 그들의 얼굴이
김수현을 응시합니다. 왜 우리들은 죽고 너는 살아있는 거냐? 김수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에게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PTSD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생존자 죄책감, 서바이벌 길트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체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수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 의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체면의 개념이 있습니다. 충효사상과 의리, 그리고 집단에 대한 충성, 이것들은 서양 심리학으로는 잴 수 없습니다. 김수현은 60년간 이 짐을 짊어졌습니다. 제6장 2005년 진실을 말할 때 한 역사 연구자가 김수현을 방문했습니다. 국방부가 자살 특공대의 기록을 일부 공개하고 연구자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수현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9회 출격, 9회 귀환, 김수현 2등 비행병존. 연구자는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체험을 기록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극히 귀중합니다. 김수현은 처음 거절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타일렀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체험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자살 특공대라는 광기,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고뇌,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미화된 채로 남습니다. 김수현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산화한 전우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그들은 잊혀서는 안 됩니다. 2005년 8월 15일 종전 60주년 기념일, 김수현은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증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9번 출격하여 5번 귀환했습니다. 모두 기계 고장이었습니다.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0년간 저는 자신을 책망해 왔습니다. 왜 나만이 살아남았는가? 왜 전우들은 죽고 나는 살아있는가?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살 특공대라는 광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전후 삼액시 유정명의 이름을 저는 모두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수하고 용감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저의 체면은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수현의 증언은 KBS에서 방송되었습니다.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체면을 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신의 뜻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자살 특공대원이었습니다. 당신의 증언으로 할아버지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살 특공대원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아남은 자가 영웅인 척하지 마라. 김수현은 이러한 비판도 받아들였습니다. 비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체면을 깎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7장 마지막 증언. 2014년 그는 전국의 학교를 돌며 간견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의 간견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김 선생님,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자살 특공대로 죽고 싶었습니까? 김수현은 긴 침묵 후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우와 함께 산화할 수 없었던 것을 줄곧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광기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자살 특공대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을 폭탄으로 바꾸어
적함에 몸통 박치기를 시키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이 점을 전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저의 증조 할아버지도 자살 특공대원이셨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산화하셨습니다.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어떤 기분이셨을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의 증조 할아버지는 용감한 분이셨네. 그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나 산화했지.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네. 종장 인생 무상 2015년 11월 28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삼괴시 유슈 증명에 전우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놓였습니다. 조사를 읽은 역사학자 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수현이라는 인물은 가장 가혹한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죽는 것이 의무였던 시대에 살아남는 것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60년간 그 체면을 깎으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귀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살 특공대라는 광기, 그리고 생존자의 고뇌,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충분히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김수현의 유해는 진해의 특공 평화회관에 분골되었습니다. 316명의 전우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김수현 1922년 2015년 9회 출격, 9회 귀환 체면을 깎고 진실을 말한 남자 전우 326인과 함께 영원히. 그들 중 다수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다. 미 해군의 기록에 따르면 자살 특공대 공격은 약 2,800회 실시되었고 미 함선 34척을 격침, 368척을 손상시켰다. 하지만 그 대가는 3,900명의 목숨이었다. 비용대 효과로 말하면 자살 특공대는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군에게는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었다. 김수현과 같은 생존자는 전후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다. 살아남은 것이 체면을 깎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이야말로 역사의 진실을 전한다. 미화된 영웅담이 아닌 고뇌와 갈등으로 가득 찬 인간의 이야기. 김수현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자살 특공대원은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젊음 때문에 죽음을 강요당했다. 그것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산화한 전우들은 분명히 용감했습니다. 공포와 싸우면서 의무를 다했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광기입니다. 젊은이들을 폭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것이 김수현이 60년간의 침묵을 깨고 마지막 10년간 계속 말했던 메시지였다. 인생 무상, 한국 미학의 근본에 있는 개념, 무상함의 아름다움, 덧없음 속에서 발견되는 깊은 감정. 김수현의 인생은 바로 인생 무상의 체현이었다. 죽어야 했던 사람이 살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죽음을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진해의 특공 평화회관에는 지금도 김수현의 증언 영상이 전시되어 있다. 연간 약 20만 명의 방문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92세의 김수현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9번 출격하여 9번 귀환했습니다. 60년간 체면을 깎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도 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증언하는 의무, 이야기해 나가는 의무,
산화한 326명의 전우들이여, 저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진다. 하지만 김수현의 말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